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최근 인도가 한국 기업인 삼성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삼성은 신났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정부에 의하면 삼성이 인도의 노이다 지역에 대규모 디스플레이 공장 설립 추진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설립 결정을 할 수 있게 특별 재정 인센티브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인센티브면 1,000억 원의 재정 지원과 세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타르 정부는 현재 중국에 있는 삼성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기 위해서 7,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현재까지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삼성의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긴다는 탈중국화 의견을 보이니 이는 인도에 설립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첫 번째 프로젝트라며 두 팔 벌려서 환영했습니다. 2018년도에 삼성전자는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서 노이다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원가 절감과 현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공장의 스마트폰 생산은 월 1,000만 대 수준이고 세계 최대 공장의 규모입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공장에다가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올해 이곳에 중소형 올레드 모듈 공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올레드 모듈 공장은 내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장을 가동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인도 중소형 올레드 모듈 공장에서 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폰 시장으로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 1위로 연 3억 6,200만 대, 그리고 인도가 2위로 연 1억 5천만 대로 중국 다음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장 가동은 인도 정부의 지원 바탕으로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중국의 샤오미의 인도 스마트폰 1위를 뺏겼을 때 당시 연간 출하량 차이는 970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190만 대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은 올해 2, 3분기에는 샤오미와의 판매 격차를 50만 대, 100만 대로 좁혔습니다.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으로 반중 정서가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처럼 반사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도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존재감이 감소하고 있는 틈을 타 LG전자도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전략은 스마트폰 LG인 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가성비를 앞세운 K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이 같은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포 등 중국 업체들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차지해왔던 전략을 똑같이 했습니다. LG는 현재 인도 내 반중 기류를 이용해서 지난 5에서 6월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 3에서 4월에 비해서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성과를 톡톡히 본 한국 기업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애플이 쳐다봤습니다. 애플도 내년 상반기에 인도 뭄바이 지역에 시장 공략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플의 핵심 파트너는 대만 제조업체 폭스콘, 페가트론, 위스트론이 있습니다. 이 대만의 위스트론 인도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은 위스트론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 2,000여 명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노동자들이 공장 내부 시설을 파괴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이폰과 노트북 등 도난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피해액은 650억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런 못된 하청업체에 화난 애플은 바로 위스트론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위스트론 공장은 2017년부터 아이폰을 생산해왔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략 1만 5천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폭동은 야간 근무와 초과 근무도 모자라서 임금 체불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위스트론은 대졸 엔지니어에게 월 2만 1천 루피 31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준 것은 월 1만 6천 루피 23만 원이지만 현재는 1만 2천 루피 17만 원까지 월급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 위반을 한 대만 업체는 위스트론뿐 아니라 지난 대만 페가트론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서 애플로부터 신규 발주를 받지 못한 엄청난 통보를 받았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행동력 있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계속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폭시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에폭시는 일본으로부터 87%를 수입해오던 소재입니다.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들 중 에폭시는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소재의 수입을 안 하고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에폭시는 반도체 집적 회로를 밀봉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열과 습기,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도체 제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 공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연의 박사 연구팀은 10년 동안 에폭시 수지 제조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개발된 국산 에폭시가 일본산 제품보다 열 팽창 성능이 우수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물질은 주변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을 받아 부풀어 오르는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변형으로 인해서 반도체 부품 전체가 휘고 불량 문제도 발생합니다.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성능이 열 팽창 성능인데, 이 성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에폭시의 구성 성분인 실리카의 함량을 높이는 방식을 쓰였지만 점도가 높아져 만드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고 에폭시 물질의 구조 개선만으로 열 팽창 성능을 높임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패키징에 활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산화로 만들어진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개발만 했을 뿐 언제부터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모르겠다라네요.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지 않아요. 이러한 기사는 반일 감정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연구는 좋은 것이지만 생산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이런 발상은 아마추어다. 한국의 언론은 매우 공격적이다. 이러한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양산화하는 것이 힘든 거다. 빨리 만들어서 자국 제품을 생산해보아라. 어차피 또 거짓말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에 이겼다라고 말하는 와중에도 한국은 계속 일본 제품을 사용한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계속한다면 일단 수출을 금지하자. 매번 일제보다 좋은 것이 생겼다. 일본보다 뭐가 작고 일본보다인가? 이제는 상대하기도 귀찮다. 그렇게 이기고 싶은 건가? 언제나 허풍 발언이다. 일본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일본보다 좋은 물건을 만들 수는 없다.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언제쯤 양산화할 수 있는 것인가? 언제 양산화한다는 기사는 왜 없을까? 매번 웃음을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 과거의 제품보다 뛰어난 걸 만들어야지 항상 일본. 너네가 그거 만들면 일본은 제품 개발을 안 할 것 같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TMI 여왕이었습니다.